수십 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맞이한 평온한 아침.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당신에게 날아온 우편물 하나가 심장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안에는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상상도 못했던 건강보험료 폭탄이 찍혀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은퇴 후 10만 원은 현역 시절 100만 원처럼 느껴진다고. 지출 하나하나가 뼈아픈 시기. 이 정체 모를 고지서는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내가 세운 은퇴 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불안의 시작이 됩니다. 잠시 후 퇴직 후 받은 단 한 번의 용돈벌이가 어떻게 매달 수십만 원의 고정 지출로 돌아왔는지 성실하게 살아온 한 은퇴자의 억울한 사연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가 놓친 이 서류 한 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올해 61세인 김도식 씨.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몇 달간은 자녀들 도움 없이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과거 인연이 있던 후배의 부탁으로 작은 컨설팅 프로젝트를 석 달간 맡았습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할 일은 아니었고 자물쇠로 500만 원 남짓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김도식 씨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현역으로 직장에 다니는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그의 집 우편함에 꽂혀 있던 고지서는 그의 평온한 일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월 28만 원. 지역 건강보험료라는 명목으로 찍힌 금액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깜짝 놀라 공단에 전화한 김도식 씨는 더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1년 동안의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의 전산 시스템은 그가 받은 일회성 자물쇠를 마치 매달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득처럼 간주했고 그는 소득 요건에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평생 가족을 위해 마련한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까지 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 그가 이 서류 한 장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이 모든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에서부터 강조했던 수십만 원을 아껴줄 바로 그 서류. 바로 해촉증명서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역할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회사와의 위촉, 즉 업무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의 가장 강력한 힘은 소득의 영속성이라는 고리를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 회사로부터 더 이상 지속적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건강보험공단에 명확하게 알려주는 신호인 셈이죠. 김도식 씨의 경우 프로젝트가 끝난 직후 해촉증명서 한 장만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했더라면 공단은 그의 소득이 중단된 것으로 인정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해촉증명서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발급 시점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즉시 일을 맡겼던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법은 3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사 후 3년 안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은 물론 정확한 근무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빨간 직인이 반드시 찍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제출 방법입니다. 발급받은 해촉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들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그럴 여유가 없다면 고객센터 1577에서 1000번으로 전화해 관할 지사의 팩스 번호를 받아 서류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11월부터 1년간 반영되니 소득이 중단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했거나 발급을 거부하면 어떡하죠? 실제로 이런 최악의 상황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애태우지 마시고 일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해촉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 작성했던 프리랜서 계약서, 사본, 계약이 끝났음을 알리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해당 소득이 입금된 것이 명확히 찍힌 통장 거래 내역서,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아주 좋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일회성 소득이 불러올 수 있는 건강보험료 폭탄과 이를 막아줄 해촉 증명서라는 강력한 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은퇴자들을 기다리는 또 다른 더 교묘한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촉 증명서로 사업소득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믿고 부어온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현재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 중 하나는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에는 이자, 배당 소득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만약 내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약 167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자동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나라를 믿고 낸 세금 같은 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인데 이것이 다시 소득으로 잡혀 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조인 셈이죠. 최근 연금 탈락자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고지서에 나온 수십만 원을 다 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비상구, 최후의 안전장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임의 계속 가입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하기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라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은 이전의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월 15만 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니 월 40만 원의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3년 동안은 40만 원이 아닌 15만 원만 낼 수 있는 겁니다. 무려 매달 25만 원, 3년이면 9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신청 기한이 생명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세금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관리하고 아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미리 아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퇴직 후 단기 소득이 있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해촉 증명서를 챙겨 불필요한 오해를 막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나왔다면 마지막 카드인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내 예상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서류와 제도를 통해 당신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현명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이미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힘을 보태주시고 주변에 꼭 알려줘야 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다른 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